안녕하세요. 음악학자 송지원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18세기 문화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해주었던 강릉의 선교장에 와 계십니다. 이 선교장이라는 곳,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활례정이라는 곳인데요. 이 활례정이라는 곳은 선교장에서 예전에 풍류가 중심이 돼서 많은 시인, 묵객, 음악인들이 이곳에서 시도 쓰고 음악도 연주했던 그런 곳인데요. 바로 이곳은 예전에 경포대가 바로 이 앞까지 경포호수가 와 있었습니다. 지금 경포호수가 4km가 둘레인데요. 예전에는 무려 3배인 12km에 달했기 때문에 바로 이 문 앞까지 경포호가 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활례정에 배를 타고 바로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강원도 유람을 하는 시인 묵객들은 반드시 이곳에 들렀습니다. 이곳은 효령대군의 11대 손인 이내번이란 분이 약 300여 년 전에 세운 곳인데요. 그분은 당시에 염전을 일구어서 굉장히 큰 경제적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가 축적한 부가 결국 이곳이 당시 강원도 지역의 문화, 경제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는 수많은 문서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 중에는 토지 문서, 이 집안의 과거 시험을 봤던 답안지, 편지 오고 간 관찰, 또 토지 문기, 토지 매매 문서 이런 것들이 소장이 돼 있었는데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악보 2점입니다. 현금보 초라고 하는 악보하고 저희가 오늘 살펴보게 될 협률대성이라고 하는 악보입니다. 협률대성이라고 하는 악보는 악보집이기도 하고 노랫말을 모은 가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률대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곳이 문화적인 중심지였던 만큼 음악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어요.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효령대군 자손 제15대에 이르면요, 대원군대가 됩니다. 대원군대가 되면 이분들이 축적한 부로 대원군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대원군은 풍류를 잘 아는 분이었고, 그분이 음악도 잘 아셨고 그림도 잘 그리셨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역할을 해주었던 분이죠. 권력가로서 당시에 이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 존재하고 있던, 살고 있던 음악인들을 후원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음악인들이 유망한가를 해서 서울까지 불러 올려서 그들을 후원해주고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건데요. 그 중에는 노래를 잘하는 가객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객들 중에 박효관, 안민영 이런 분들은 큰 후원을 입어서 그들의 악보집을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조선시대, 조선 후기 19세기에 우리나라 가곡이라는 음악이 큰 발달을 이루게 했었는데 바로 그 중심에 이 집안에 15대 손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16대 손까지 문화적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런 가운데 바로 현금보 초라고 하는 악보, 그리고 협률대성이라고 하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악보집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악보집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교장이 소장하고 있는 음악 관련 문헌 협률대성입니다. 규모가 한 책으로 되어 있고요. 93장, 186면 규모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딱 좋은 두께고 크기입니다. 협률대성이란 이름 무슨 의미일까요? 유를 고르게 하고 크게 이룬다. 무엇을 크게 이룬다는 걸까요? 우리가 그 부분은 논어를 인용하면 되겠습니다. 논어의 흥어시, 이버예, 성어악이라고 했습니다. 시에서 뜻을 일으키고 예에서 뜻을 세우고 악으로 인격이 완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옛날의 문인들이 왜 음악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논어의 그 9글자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음악이란 음악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라서 우리 문인들이 반드시 했고요.
풍류를 아는 것이 즐기는 차원만이 아니라 인격을 도야하는 차원까지 연결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문인들이 그렇게 음악에 집중을 했을까? 혹은 조선 후기까지가 되면 예전에 검은고만으로 연주를 했던 분들이 가야금 연주도 하고 양금 연주도 하고 생황 연주도 하고 여러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그들이 혼자만의 음악이 아닌 여럿이 모여서 실내악을 연주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런 노정에 있는 악보가 협률대성이기도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선교장이 소장하고 있는 협률대성이라는 악보를 우리가 좀 조명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률대성,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양금과 관련된 악보입니다. 양금이라는 악기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18세기 후반입니다. 18세기 후반에 연행을 가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가지고 왔는데 그 악기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소리 내는 정도만 알지 그것으로 우리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1772년에 담원 홍대용이 연안 박지원하고 친구였거든요.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조율을 했습니다. 21개 음을 다 맞추어서 우리나라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 검은고를 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양금을 연주할 수 있게 됐던 거죠.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악보, 양금 악보를 이 협률대성의 앞부분에다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부분에 보면 양금 조율법이 나오고요. 양금 그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악곡으로서 선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여밀락, 그리고 문인들이 반드시 정악을 익히고자 하는 뜻을 가진 사람들은 연주해야 하는 도드리 계통의 음악, 또 영산회상 이런 것들을 악보로 수록해 놓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수많은 가곡 음악 828수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2곡의 악보, 양금으로 반주할 수 있는 악보를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의 악보들을 보면 양금으로 가곡 반주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음악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악보는 특별한 기보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름하여 시구 차용악보. 200이나 2보의 시를 가지고 칠원절구시 중에 21글자를 발췌를 합니다. 21글자를 발췌를 해서 거기에 음률을 순서대로 붙여놓고 그 음률대로 악보를 노래하도록 만든 그런 악보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악보는 쉽지 않습니다. 이 악보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악보이기도 하고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양금 악보가 나와 있고요. 뒷부분에 가면 이 악보의 본령인 가곡을 노래하는 노랫말인 시조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조시가 전체가 828수나 나와 있는데요. 당시에 유행하던 시조시 그 가곡은 삭대업이라는 음악이었는데 여기에는 중대업이라고 하는 음악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사람들이 중대업은 싫어해서 잘 연주하지 않았다 이렇게 문헌 기록이 나오는데 이 악보에는 수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전반에도 사람들은 중대업을 연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사 작품이 8수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연주되고 있는 가사가 12가사, 12가사인데요. 12가사 중에 6작품이 여기 실려 있고요. 나머지 2작품은 지금 불려지지 않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명기가, 나머지 하나는 관동별곡입니다. 관동별곡이 긴 가사체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곳이 관동지방으로 갈 때 초입 부분이고 누구나 금강산을 가고자 할 때 지나가야 하는 곳인데 관동지방의 풍경을 담은 가사체를 담는 그 의도가 분명해 보이고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사체 중에 관동별곡이 담겨 있다. 그걸 분명히 노래로 불렀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말씀드린 828수의 시조시를 전부 가곡선율로 노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작품 하나하나에 다 연음표라고 하는 특별한 기보를 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곡원류 같은 가집에 보면 일부 작품에다가만 연음표를 그려놨지만
이 협률대성은 828수 모든 작품에 전부 연음표를 그려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가집을 보면 시조를 어떻게 노래해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있게 되고, 가곡을 잘 부르는 사람들은 이 협률대성만 펼쳐놓으면 훌륭하게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의미가 있는 악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집의 후반부에는 여성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여창질이란 제목으로 해서 여창가곡의 노랫말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가집에 수록된 비중을 보자면 남창가곡은 30곡조 642수, 여창가곡은 23곡조 186수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특별히 여성들이 부르는 음악을 별도로 편제시켜서 수록해 놓았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음악을 들어볼 때 여창가곡 위주로 들어보려고 하고요. 또 곡조 중에 우조보다는 계면조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볼 음악도 계면조 위주로 감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곡 중에 우조와 계면조 두 조가 있는데요. 이 악보에는 우조보다는 계면조가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볼 음악도 계면조로 음악을 골랐는데요. 여창가곡 중에서 가장 속도가 느린 음악이 바로 이수대업 혹은 이삭대업이라고 하는 음악입니다. 노랫말이 아름다우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들어볼 시는 바로 연애, 사랑, 그리움을 담은 노래입니다. 중종대 아주 유명한 여성 시인 매창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매창과 초는 유희경 둘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죠. 이 초는 유희경이 매창이 워낙 유명한 시인이다 보니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성사가 됐는데요.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매창을 본 초는 유희경은 반하게 되죠. 그래서 둘이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백꽃이 떨어지는 그런 백꽃이 비처럼 막 떨어지는 계절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초는 유희경이 의병으로 나가게 됩니다. 전쟁이 배경이 되죠. 의병으로 나가다 보니까 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지는 그때까지 만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매창이 이 시로 노래를 하는데요. 42자의 시로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화우 훗날 일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도다. 절절한 그리움의 노래입니다. 이 계절에 잘 어울릴 듯 하죠. 들어보시죠.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기악곡 본환입, 다른 말로 밑도들이라고 하는 음악입니다. 이 본환입, 밑도들이라고 하는 음악은 정악을 익혀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연습을 해서 연마해야 하는 음악입니다. 이 음악을 익히게 되면 우리 정악곡의 미묘한 멋을 두루 알 수 있는 곡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밑도들이라는 음악은 반드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보에는 양금 악보로 밑도들이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은 모든 문인들이 반드시 연주했던 검은고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밑도들이는 검은고 악보도 남아 있고요. 또 대금 연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대금 학사들은 이 밑도들이만 잘 연주하면 어지간한 음악을 다 연주할 수 있도록 중요한 기법들을 다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밑도들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신 가곡은 모두가 16박 한장단의 음악이었습니다. 장구장단을 칠 때 16박 한장단을 치면 장구를 치는 점수는 10점입니다. 지금 들으실 음악은 16박이 아닌 10박으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가곡을 연주할 때 10점만 모아서 엮었다 해서 편장단이라고 하는 음악인데요. 그래서 이 곡은 우리가 편수대업 혹은 편삭대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랫말은 누가 지었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해동가요의 저자 김수장이 지은 노랫말인데요. 우리나라에 예쁜 꽃 참 많죠. 그 예쁜 꽃 하나하나에 상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라는 꽃 중의 왕이다. 향일화, 해바라기, 해를 보고 피는 이 꽃은 충신이다. 또 연화는 군자다. 행화는 소인이다. 국화는 은일사다. 이렇게 모든 꽃에다가 지금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를, 대표적인 존재들을 대비시켜서 노랫말로 지었습니다. 바로 김수장이 지은 건데요. 그것을 편장단으로 노래하기 때문에 노랫말이 좀 길어져도 노래를 할 때는 촘촘하게 가사를 하나하나 엮어서 부르는 거라서 노랫말 전단은 훨씬 쉬워지는 음악입니다. 열박 한장단의 편수대업 혹은 편삭대업이라고 하는 모라는 꽃을 노래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화편이라고 하거든요. 자, 모라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할 음악도 역시 계면조,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이라고 하는 음악입니다. 이 계락이라고 하는 음악은 19세기에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던 곡입니다. 민간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라서 이 선율 그대로 궁중으로 들어갑니다. 궁중에 들어가서 궁중정제의 창사 선율로도 사용이 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곡을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들어보실 음악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기가 막힌 표현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강원도 지역이 산이 험준하잖아요. 그래서 바람도 쉬어 넘어야 하고 구름이라도 쉬어 넘어야 하고 잘 길들인 매나 또 야생 매나 이 산을 넘을 때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산 너머에 이미 계시다면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넘어가리라. 이런 내용을 노래하는 기가 막힌 시죠. 이렇습니다. 바람도 쉬어 넘고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 산진이 수진이라도 쉬어 넘는 고봉 장성령 고개, 그 너머 님이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으리라.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감상해 보시죠.
선교장은 지난 시절 효령대군의 자손들이 부를 일구었고 그 일구원 부를 문화적인 후원자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당시에 시인 묵객들이 모여서 중요한 음악도, 시도, 미술도 이런 작품들도 많이 나왔던 곳입니다. 지난날에 이곳이 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듯이 강원도 지역 하면 누구나 선교장의 그 후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선교장도 앞으로 지난날에 했던 것처럼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협률대성이라고 하는 악보를 파헤쳐보고 그 악보에 담긴 내용들을 연구한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강원도의 문화적인 중심지 역할을 이 선교장이 앞으로도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또 이곳에 소장하고 있는 수많은 문서들, 수많은 자료들, 건축물들, 지금 한 300여 칸에 달하는 건축물들이 어떤 유서 깊은 사연을 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쪽에 소장하고 있는 미술과 관련된 작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선교장이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훌륭한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